박미선 씨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만 들립니다. 며느리 정수진 씨가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손은 가방끈을 움켜쥔 채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눈은 침대 위 서랍을 향해 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아, 서랍 좀 열어봐. 수진 씨의 손이 서랍 손잡이로 향합니다. 통장 3개가 나타납니다. 낡은 파란 표지입니다. 이게 다 내가 모은 거야? 30억이 조금 넘어. 수진 씨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통장을 향해 뻗어집니다. 어머님, 이걸 제가 다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박 씨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잘해주면 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손이 박 씨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통장을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작게 웃습니다. 씁쓸한 미소입니다. 고마워. 수진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운 가을비입니다. 수진 씨가 통장을 집어듭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숫자를 확인합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흥분을 감추려는 몸짓입니다. 박 씨가 눈을 감습니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집니다. 수진 씨가 통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계산기 앱이 열립니다. 30억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삭제합니다. 다시 입력합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감출 수 없는 미소입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올게요. 고교. 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을 뜨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섭니다. 병실 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섭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30억이래. 진짜.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쳐다봅니다. 수진 씨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제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전화를 끊습니다. 병실로 돌아옵니다. 박 씨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김이 서립니다. 수진 씨가 의자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부동산 앱을 엽니다. 강남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가격을 확인합니다. 미소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병실이 조용합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립니다.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소리입니다. 수진 씨의 눈이 박 씨를 향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박 씨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입니다. 수진아, 물 좀 줄래? 수진 씨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박 씨가 멈춥니다.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직접 가져다 줄 수 있어? 수진 씨가 한숨을 쉽니다. 과장된 한숨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갑니다. 발소리가 거칩니다. 물병을 꺼냅니다. 컵에 따릅니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여기요. 돌아서서 소파로 갑니다. 다시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박 씨가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의자를 빼냅니다. 앉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컵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있습니다. 네. 알아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진 씨가 입술을 깨뭅니다. 화면을 쓸어내립니다. 오늘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 수진 씨가 휴대폰을 뒤집습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박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컵을 쳐다봅니다. 물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야겠네? 수진 씨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섭니다.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박 씨가 혼자 남습니다. 거실이 넓게 느껴집니다. 덩그러니 혼자입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오후 2시입니다. 박 씨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래? 답장이 옵니다. 1시간 후입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 회의 있어요. 박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높습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수진 씨의 방 문이 열립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다. 달콤한 냄새입니다. 가방을 듭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다녀올게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다녀와. 문이 닫힙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립니다. 박 씨가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집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허리를 숙이기가 힘듭니다. 숨이 찹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눈가가 처집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로비로 나옵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10분을 기다립니다. 택시가 섭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대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보입니다. 박 씨가 눈을 감습니다. 박 씨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한 그릇입니다. 식은 밥입니다. 아침에 지은 밥입니다. 박 씨가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삼킵니다. 목이 메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수진 씨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진짜. 대박. 30억이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겠네. 목소리가 큽니다. 신이 나 있습니다. 박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응.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박 씨의 손이 떨립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힙니다. 소리가 납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잠깐 멈춥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더 낮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립니다. 어쨌든 내가 잘하는 척은 해야지. 돈 받으려면
박 씨가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밀립니다. 소리가 큽니다.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습니다. 소리를 죽입니다. 울음을 삼킵니다. 벽 너머로 수진 씨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밤 9시가 됩니다. 박 씨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립니다. 드라마입니다. 수진 씨가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일어납니다. 방문을 엽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수진 씨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왜요? 내일 약 타러 가야 하는데? 수진 씨가 한숨을 쉽니다.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춥니다. 병원이요. 응. 약국이야.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진 씨가 휴대폰을 봅니다. 일정을 확인합니다. 내일은 진짜 안 돼요. 미용실 예약했어요. 미용실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수진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눈이 차갑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일정이 있어요. 맨날 병원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박 씨가 입을 다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가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수진 씨가 다시 TV를 봅니다. 볼륨을 올립니다. 박 씨가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등을 문에 기댑니다.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작아집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 불이 꺼집니다. 수진 씨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박 씨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창틀에 앉아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손에 통장이 들려 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30년 모은 돈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았습니다. 행복하라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독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박 씨가 통장을 서랍에 넣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박 씨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따뜻한 차를 탔습니다. 국화차입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던 차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박 씨가 소파로 다가갑니다. 수진 씨가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수진아, 차 한잔 할래? 수진 씨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뇨. 됐어요. 박 씨가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려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찻잔이 기울어집니다. 차가 쏟아집니다. 수진 씨의 치마에 튑니다. 수진 씨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 진짜. 소리가 큽니다. 화가 났습니다. 치마를 털어냅니다. 박 씨가 당황합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실수했어. 휴지를 가지러 갑니다. 돌아옵니다. 수진 씨에게 건넵니다. 수진 씨가 휴지를 낚아챕니다. 거칠게 닦습니다. 정말 조심 좀 하세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박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해. 세탁소에 맡길게. 수진 씨가 방으로 갑니다. 쾅 소리가 납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박 씨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차를 봅니다.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줍습니다. 조각이 손을 뵙니다. 피가 납니다. 따갑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차와 섞입니다. 10분 후 수진 씨가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나갔다 올게요. 박 씨가 고개를 듭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요. 언제 와? 수진 씨가 한숨을 쉽니다. 늦을 거예요. 저녁 안 챙기셔도 돼요? 문이 닫힙니다. 박 씨가 혼자 남습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천천히 닦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다 닦고 일어섭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벽을 잡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침대로 갑니다.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눈을 감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밤 10시가 됩니다. 수진 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 씨가 부엌으로 갑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반만 먹고 버립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손의 상처가 물에 닿습니다. 쓰립니다. 참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정이 됩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수진 씨가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비틀거립니다. 박 씨가 일어섭니다. 괜찮아. 수진 씨가 손을 휘젓습니다. 네. 괜찮아요. 침대로 비틀거리며 갑니다. 넘어질 뻔합니다. 박 씨가 부축하려 합니다. 수진 씨가 뿌리칩니다. 괜찮다니까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박 씨가 멍하니 섭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불규칙하게 뜁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진정하려 합니다. 진정되지 않습니다. 박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낡은 편지지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쓰던 것입니다.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종이 위에 펜을 댑니다. 잉크가 번집니다. 글씨를 씁니다. 느리게 씁니다. 수진아. 첫 줄입니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하얗습니다. 다시 펜을 듭니다. 계속 씁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 한 줄을 더 씁니다. 사실은 나도 알았어. 내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척한다는 거?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에 얼룩이 집니다. 번집니다. 글씨가 흐려집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계속 씁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어. 펜을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가 될까요? 아니. 이해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씁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돈 앞에서는 변하니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씁니다. 또박또박 씁니다. 돈은 내가 다 가져가. 한 푼도 남김없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다음 줄을 씁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펜이 멈춥니다. 오래 멈춰 있습니다.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다시 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마음이야. 그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거야. 편지를 접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씁니다. 수진에게. 서랍에 넣습니다. 깊숙이 넣습니다. 맨 뒤쪽에 넣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찾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찾을 것입니다. 그때 읽을 것입니다. 그때 알 것입니다. 박 씨가 일어섭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남편이 나옵니다. 손을 내밉니다. 이리 와. 여보. 박 씨가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눈을 뜹니다. 꿈이었습니다. 방이 어둡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입니다. 거실이 조용합니다. 수진이 또 나갔습니다. 박 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생긴 금입니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 집처럼 금이 갑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마음에 금이 갑니다. 박 씨가 눈을 감습니다. 다시 잠이 듭니다. 박 씨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복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남편이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박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손을 걷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이 어두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씻고 와. 내가 여기 있을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보였습니다. 의자가 보였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마음이야. 그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거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였습니다. 수진 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친구 몇 명이었습니다.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절을 했습니다. 수진 씨가 답례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수진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남편이 안았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아니야. 절대 지나가지 않을 거야? 3일이 지났습니다. 달인이 나갔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유고를 모셨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옷장에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3개였습니다. 30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마음이야. 그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얗게 피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통장 찾았어.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얼마야? 30억 조금 넘어.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박이네. 수진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물 좀 줄래? 수진아, 같이 가줄 수 있어? 고마워. 수진아.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들렸습니다. 평생 들릴 것입니다.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온통 젖었습니다. 30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다 가졌지만 마음은 평생 고통받을 것입니다.